여러분은 10%만 인간입니다. 책 10% 휴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머지 90%는 우리와 함께 사는 미생물의 세상이지요. 68세 김 선생님은 독감 뒤 항생제를 몇 차례 복용하고 나서 배가 늘 더부룩하고 단계에 자꾸 당기며 기운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병원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김 선생님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장안의 작은 숲, 장내 미생물에게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숲을 다시 살리는 한 숟갈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알라나 컬러는 우리 몸을 초유기체라 부릅니다. 사람 세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체중, 알레르기, 기분 뒤에는 미생물이 있지요. 여러분의 장에는 수천 종의 미생물이 살며 음식 찌꺼기를 발효해 우리 몸이 못 만드는 영양과 신호물질을 만듭니다. 마치 정원사가 흙을 살리듯 미생물은 장벽을 튼튼히 하고 면역을 훈련시킵니다. 반대로 정원을 불태우는 불, 그것이 무심코 쓰는 항생제와 과도한 소독일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이유 없는 더부룩함, 단 음식에 대한 강한 당김, 잦은 감기나 염증, 밤에 자주 깨는 수면 문제를 겪으셨나요? 최근 이런 신호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 저하와 관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식사량 감소, 약 복용 증가, 활동량 감소로 미생물의 먹이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면역은 예민해지고 살은 잘 찌고 기분도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숲은 다시 자랍니다. 김 선생님은 우연히 보리밥과 나물, 김치, 된장국 위주의 식사를 2주 이어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단계에 덜 당기고 아침 배변이 규칙해지며 낮잠 없이도 덜 피곤했습니다. 병원을 바꾼 것도 약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생물에게 먹이를 준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다음 장면에서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보약의 정체를 풀어드립니다. 최근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발효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부티르산 등 이 물질은 장벽을 튼튼하게 해 염증을 낮추고 뇌와 지방세포에 배가 찼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단 음식 당김이 줄고 포만감이 오래가죠. 쉽게 말해 섬유소는 미생물의 밥이고 그 밥의 향기가 우리 몸의 조절 스위치를 켭니다. 섬유소가 빠진 식탁은 미생물이 굽는 식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량과 종류가 단순해지고 치아 소화 문제로 부드러운 음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최근 이런 변화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줄여 면역력과 회복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숲에 나무 한 종류만 남으면 병충해에 취약하듯 장도 비슷합니다. 다양한 채소, 통곡물, 콩, 견과류는 숲의 품종을 늘려줍니다. 맛있고 먹기 좋게 익히고 다져서 부담 없이 자주 드시는 것이 비결입니다. 항생제는 생명을 구한 위대한 약이지만 책은 정원의 불에 비유합니다. 감기처럼 바이러스 질환에 불필요하게 쓰이거나 폭넓은 항생제가 반복되면 유익균까지 타버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치과 비뇨기, 호흡기 문제로 항생제 접촉이 잦습니다. 필요할 땐 반드시 쓰되 꼭 필요한 기간만 의사와 상의해 좁은 범위 약을 선택하는 지혜가 장내숲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난치성 설사를 일으키는 CTP-실내 감염에서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해 회복되는 극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변 이식은 장내 생태계를 통째로 다시 심는 방법입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성을 회복해야 낫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식탁과 습관이 작은 이식이 됩니다. 최근 출생 방식이 미생물 시작점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연분만은 엄마의 미생물을 물려받을 기회가 많고 제왕절개는 시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도 바꿀 수 있다입니다. 손주 세대에겐 다양한 자연식품과 흙동물과의 건강한 접촉을, 우리에게는 장내숲을 다시 키우는 식탁을 차리면 됩니다. 출발점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장벽은 음식과 미생물을 받아들이되 해로운 물질은 막아내는 지혜로운 성벽입니다.
책은 미생물과 그 대사산물이 장벽을 단단히 하고 면역 세포를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변이 묽고 잦아졌거나 반대로 딱딱하고 힘든 배변이 오래 지속된다면 장벽이 지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섬유소, 발효식품, 충분한 수분과 수면이 이 성벽의 보수공입니다. 미생물은 우리의 선택에도 속삭입니다. 책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신호가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한다고 설명합니다. 섬유소가 부족하고 단당이 많은 식사는 단맛을 더 찾게 만듭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미생물이 포만 호르몬 신호를 돕습니다. 72세 이 여사님은 저녁마다 과자를 찾았지만 점심에 콩나물 무침과 현미 보리밥을 추가한 뒤 식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결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책은 너무 깨끗한 환경이 면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손 씻기는 필수지만 집안 곳곳을 늘 강한 살균제로 닦아 유익한 접촉까지 끊으면 면역은 배우지 못합니다. 시니어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창문을 열고 화초를 만지고 마당을 걸으며 자연과 작은 교류를 회복해 보세요. 면역은 살아있는 교사에게서 배웁니다. 책은 시중의 유산균 제품이 모두 만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일시적 도움을 주지만 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이 집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위에 미생물이 살기 쉽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과 함께 하루 최소 7가지 색을 목표로 해보세요. 알약보다 식탁, 단일균보다 다양성이 열쇠입니다. 책은 장내 미생물이 혈당 조절과 지방 저장에 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살이 더 잘 찌는 이유, 혈당이 더 튀는 이유의 한 조각이 미생물에 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과 콩류, 채소가 많은 식탁은 혈당의 급격한 파도를 낮춰줍니다. 66세 박 여사님은 아침 귀리죽과 우엉 당근 볶음을 더하면서 점심 졸림이 줄고 저녁 과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장과 뇌는 신경과 화학물질로 대화를 나눕니다. 책은 불안, 우울감과 장내 미생물의 연결고리를 소개합니다. 변비가 심해질수록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반대로 규칙적인 배변과 산책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 해보셨지요?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은 뇌의 염증을 낮추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합니다. 마음의 안부를 묻는 가장 빠른 길, 오늘 저녁에 장친화 식탁일 수 있습니다. 책의 메시지를 따라 얼마나가 궁금해지지요? 일반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한 끼에 3에서 5가지, 하루 20에서 30g 섬유소를 목표로 해보세요. 시니어에겐 갑작스런 증량보다 천천히 물과 함께가 안전합니다. 익힌 채소, 잘 씹은 통곡, 껍질을 살린 과일로 부담을 줄이세요. 과민성장이 있다면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신호에 맞춰 늘립니다. 아침엔 귀리죽에 아마씨 호두를, 점심엔 보리밥에 시금치나물 김치, 저녁엔 두부버섯볶음과 미역국을 생각해보세요. 책이 전하는 핵심은 한 가지 많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씩입니다. 맛은 익숙하게, 재료는 다양하게, 반찬은 손바닥 반쪽씩, 색은 무지개처럼. 이 조합이 장내숲에 다른 나무들을 심어줍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미생물 친구를 데려옵니다. 책은 이들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하고 유해균이 자라기 어렵게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염분과 위생을 고려해 집에서는 깨끗한 도구로, 지나친 염도는 줄이시고 소량에서 시작해보세요. 발효의 풍미는 미생물의 손편지입니다. 우리 장은 그 편지를 반가워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필수 영양입니다. 책은 과도한 가공육과 단백질 편중 식단이 장내 발효 균형을 깨뜨릴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콩, 생선, 달걀, 닭가슴살을 적정량, 채소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 단독이 아니라 섬유와 함께 먹을 때 미생물은 과도한 부패 대신 건강한 발효를 선택합니다. 근육과 미생물, 둘 다 챙기는 식탁이 해답입니다. 책은 생활 리듬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강조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져 장벽이 자극받고 수면이 깨지면 미생물도 밤낮 리듬을 잃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낮 동안 꾸준한 수분, 저녁엔 화면을 줄이고 조용한 루틴으로 잠을 준비해 보세요. 장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규칙은 미생물의 생활표입니다. 변비엔 수분과 섬유, 가벼운 걷기가, 설사엔 일시적으로 부드러운 음식과 수분 전해질 보충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선 섬유도 서서히 늘리라고 권합니다. 급히 많이 먹으면 가스와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 숟갈씩 올리고 몸의 신호를 기록하며 1에서 2주 관찰하는 태도가 장을 안심시킵니다. 당뇨약, 위산 억제제, 진통제 등 일부 약은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사와 상의해 약을 최소 유효 용량으로 불필요한 장기 복용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약이 꼭 필요하다면 그만큼 미생물의 먹이를 챙겨 균형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과 식탁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 관계여야 합니다. 최근 활동이 장내 미생물 구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소개합니다. 매일 20에서 30분의 걷기는 장 운동을 돕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미생물에게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70세 최 선생님은 식후 15분 골목 산책을 습관화하자 배변이 일정해지고 밤에 덜 뒤척였다고 합니다. 빠르기보다는 꾸준함이 이깁니다. 장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장벽은 느슨해지고 면역은 과잉 경계합니다. 최근 호흡 명상, 느린 스트레칭이 미생물과 면역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하루 5분 의자에 앉아 배로 천천히 숨 쉬어보세요. 들숨 4초, 멈춤 2초, 날숨 6초. 이 간단한 리듬이 장의 경보음을 낮춥니다. 오늘 점심 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화분 1개, 허브 1묶음, 발코니의 흙냄새. 최근 자연과 소량의 접촉도 미생물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전합니다. 흙은 삶의 리듬을 느리게 하고 작은 손질은 손끝 감각을 깨워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안전을 위해 장갑을 끼고 손 씻기는 기본으로 정원은 집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장의 숲과 대화를 나눕니다. 가공식품은 부드럽고 달콤하며 씹기 쉬워 시니어 식탁에 자주 오릅니다. 최근 이런 식품이 섬유소는 적고 단당 첨가물이 많아 미생물에게 빈 밥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라면에는 나물 한 접시, 빵에는 견과 샐러드를 곁들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완벽함보다 보완이 현실적입니다. 오늘 한 끼의 보완이 내일의 장을 지킵니다. 달걀과 유제품은 시니어에게 편리한 단백질 원입니다. 책의 관점에서 핵심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달걀은 채소볶음과 우유 요구르트는 통곡 과일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섬유소와 짝을 지으면 장내 미생물은 건강한 발효를 이어갑니다. 작은 짝 맞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짠맛, 단맛, 기름진 맛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최근 이 조합이 과식을 부르고 미생물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간은 덜하고 향은 더 하세요. 다시마 펴고 우려낸 국물, 마늘 참깨 허브의 향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맛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간식과 늦은 밤 식사는 장의 리듬을 흐립니다. 최근 규칙적인 식사 간격과 저녁 시간 앞당기기를 권합니다. 아침, 점심, 가벼운 저녁, 그리고 밤엔 장이 쉬도록 시계보다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정해보세요. 일주일만 지켜도 아침 공복감과 배변 리듬이 달라집니다. 섬유소를 늘리면 일시적으로 가스가 늘 수 있습니다. 최근 속도 조절과 조리법을 제안합니다. 삶고, 데치고, 잘게 썰어 시작하세요. 양파, 마늘, 콩이 부담되면 소량씩 익혀 드시고 민감하면 발효콩 제품으로 대체해보세요. 따뜻한 보온과 짧은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불편은 조정 신호입니다. 최근 어린 시절의 미생물 경험 부족이 알레르기 아토피 증가와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시니어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잉 살균을 줄이고 과일 채소를 씻되 과도한 세제로 문지르지 않으며 자연 발효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습관이 면역의 과민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면역은 연습을 통해 균형을 찾습니다. 피부에도 미생물이 삽니다.
책은 세정제를 과하게 쓰면 보호막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손은 자주, 몸은 부드럽게,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필요한 곳만 씻어보세요. 샤워 뒤 보습은 피부 미생물의 집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피부가 편안하면 장도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입속 미생물은 장으로 흘러갑니다. 책은 구강 건강이 장내 미생물과 염증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2번 양치, 치실, 치간, 칫솔. 정기 스케일링은 장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덜 아픈 치아는 더 다양한 식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미생물 다양성으로 이어집니다. 책은 마음 건강과 미생물의 연결을 상기시킵니다. 외로움과 우울은 식욕과 수면을 흐리고 장내 미생물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함께 먹는 밥은 양뿐 아니라 리듬을 나눕니다. 장은 리듬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단 것을 완전히 끊기 어렵습니다. 책의 철학대로 방향을 바꿔봅니다. 과일 한 조각에 시나몬, 요거트에 견과 코코아 가루를 더해 포만감과 만족도를 높이세요. 정제당 대신 자연의 향과 질감을 더하면 미생물도 좋아하고 우리도 덜 흔들립니다. 덜 먹기가 아니라 다르게 먹기입니다. 된장국의 구수함, 미역국의 미끈함, 들기름의 고소함. 책은 전통 음식의 지혜가 장 점막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조류의 점질물, 콩 발효의 풍미, 채소의 섬유가 함께 장벽을 달래고 미생물을 먹입니다. 오늘 식탁에 국 한 그릇을 더해보세요. 따뜻함이 장을 편안히 감쌉니다. 책은 변화를 기록하라고 권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배는 어땠는지, 잠은 어땠는지. 1에서 2주만 기록해도 내 몸의 지도가 보입니다. 현미를 먹은 날 늦밤 군것질이 줄었는지, 김치를 늘린 날 가스가 늘었는지. 기록은 몸의 언어를 번역해줍니다. 그 언어가 바로 미생물의 목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맛 감각이 둔해져 소금을 더 넣기 쉽습니다. 책의 철학대로 덜 더 전략을 씁니다. 소금은 덜, 향과 식감은 더. 깨소금, 참기름 몇 방울, 레몬즙, 풋고추 슬라이스, 김가루가 만족도를 채웁니다. 미생물은 과도한 염분보다 식물의 향과 섬유를 좋아합니다. 일부 식품은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책의 태도는 신중함입니다. 새 식품은 소량으로, 증상은 기록으로. 무리한 제한보다 불편을 줄이는 조정이 목표입니다. 의사와 상의하며 천천히 범위를 넓히세요. 다양성은 천천히 키우는 숲입니다. 손주와 장보기, 채소 세척, 김치 담그기 놀이를 해보세요. 책은 세대 간의 식탁 전승이 미생물에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손주는 식물의 색을 배우고 우리는 삶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함께 만든 밥상은 오래 기억됩니다. 장은 그 기억을 좋아합니다. 커피차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책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개인 반응입니다. 커피가 속쓰림 불면을 부르면 오전 소량으로 제한하고 녹차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은 수분과 휴식 신호를 동시에 보냅니다. 장은 따뜻함을 좋아합니다. 알코올은 장벽을 자극하고 수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책의 메시지는 절제입니다. 드신다면 식사와 함께 소량, 이틀 연속은 피하고 물을 곁들이세요. 장이 회복할 틈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움과 건강의 균형, 장이 박수 칠 선택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식탁도 바뀝니다. 책은 다양한 제철 식품이 미생물 다양성에 이롭다고 말합니다. 봄나물, 여름 토마토, 가을 뿌리 채소, 겨울 김장 김치. 계절의 호흡에 맞추면 장은 새 손님을 맞듯 새 미생물을 만납니다. 자연의 달력이 장의 달력입니다. 외식은 사회적 즐거움입니다. 책의 철학대로 보완을 선택하세요. 흰빵 대신 샐러드 추가, 튀김 대신 구이, 단맛 소스는 덜. 곁들임으로 콩이나 채소를 더하세요. 식후 산책으로 마무리하면 장은 박수를 칩니다. 즐거움과 장의 미소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주방 욕실은 청결이 필요하지만 거실 침실은 과도한 살균제가 오히려 공기를 거칠게 합니다. 책은 필요한 곳만 필요한 만큼 원칙을 제시합니다.
주방 도마 수세미는 뜨거운 물과 햇볕 소독, 나머지는 물걸레와 환기로 충분한 날이 많습니다. 미생물과 평화조약을 맺어보세요. 책의 핵심을 담아 1주차 목표를 제안합니다. 매 끼니 식물성 3가지 이상, 물 6에서 8컵, 식후 15분 걷기, 저녁 화면 시간 줄이기, 라면엔 나물 추가, 밥엔 콩 1숟갈, 국엔 버섯 1줌. 기록장을 만들고 배변 기분 수면을 체크하세요. 숲의 첫 싹이 돋습니다. 2주 차이는 다양성을 한 단계 올립니다. 채소색 7가지 달성, 통곡 교체 2회, 발효식품 하루 1회, 저녁 앞당기기. 가스가 늘면 양을 줄이고 조리 시간을 늘리세요. 목표는 편안함입니다. 2주만 지나도 아침 공복감, 단맛 당김, 배변 리듬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 섞인 변,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밤에 깨울 정도의 복통, 수주 이상 계속되는 설사 변비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책의 메시지는 과학과 생활의 조화입니다. 생활 습관은 치료의 기반을 닦고 진단과 치료는 안전을 보장합니다.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멀리 갑니다. 한 달 뒤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단맛이 예전만큼 안 당겨요. 아침이 가볍고 낮잠이 줄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섬유소를 조금씩 늘리고 발효식품을 곁들이고 식후에 걷고 일찍 불을 끈 것뿐. 책의 말대로 숲은 다시 자랐고 그는 그 숲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0%만 인간이 아닙니다. 미생물과 함께 사는 초유기체입니다. 오늘 식탁에 채소 1줌, 통곡 1숟갈, 발효 1접시를 더해주세요. 식후 15분 걸으시고 밤엔 불을 조금 일찍 꺼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 손주와 함께하는 장 프로젝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숟갈부터 시작해 보실까요?